4명 중 3명이 과체중인 나라 미국. 게다가 4명 중 1명은 고도 비만. 아동 비만율은 20%. 미국이 비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와이즈맨이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닐입니다. 미국 조기 사망원의 20%가 비만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만한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첫째, 옛날보다 많이 먹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아요.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집에서보다 20에서 40% 칼로리를 더 섭취한다고 해요. 그리고 파는 양이 많아졌어요. 1950년대 평균 햄버거가 110g이었다면 2018년에는 340g으로 약 3배가량 늘어났죠. 1970년대 미국인들의 평균 섭취 칼로리 양이 2109칼로리였다면 2010년에는 2568칼로리로 늘어났고요. 최근에는 3000칼로리가 넘었죠. 그리고 부족한 운동량. 뉴욕과 같은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이동할 때 차가 필수예요. 학교, 집, 직장 등 모든 생활 반경을 차로 이동하다 보니 자연스레 운동량이 부족해졌죠. 또한 차가 없으면 식료품을 구하기에도 어려워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식품 사막인데 위치상 슈퍼마켓과 같은 식료품점이 멀고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이 없으며 빈곤이 겹친 상황을 말해요. 이 같은 상황에선 유통기한이 길고 값싼 통조림 같은 인스턴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식품 사막에서 사는 미국인의 수는 2,300만 명입니다. 두 번째 이유, 건강한 음식이 더 비싸요. 콜라가 물보다 싸다는 미국. 식료품 100g당 가격 비교를 보면 칼로리가 더 많이 나가는 음식들의 가격이 야채나 과일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더 낫겠지만 가게 수입이 적다면 값싸고 칼로리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더 수월하겠죠. 세 번째 이유, 식품 마케팅의 유혹. 2014년 식품 회사들은 12억 8천만 달러를 들여 광고를 게재했는데 그중 60% 이상이 스낵류 광고였고 11%가 과일이나 견과류 광고였습니다. 또한 기존 미디어에서 적용받던 규제가 모바일과 온라인상에서는 전무한데요. 이 때문에 유튜브나 검색 플랫폼에서 짜고 단 식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다 보니 자연스레 정크푸드 소비도 늘어나게 된 거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힘든 미국이지만 비만율은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체 비만율로 따졌을 때 흑인 인종의 비만율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 이면에는 식품 회사들의 타깃 마케팅이 숨어 있어요. 흑인과 라티노 어린이들을 주로 타겟화하는데요. 미국 유명 제과, 음료 회사들이 흑인 전문 방송이나 라티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일반 방송보다 1.5배 넘게 광고를 많이 내보냈어요. 스페인어 방송에서는 광고 3분의 2 이상이 스낵류, 탄산 음료 등이었고요. 현재 라티노 어린이 39%가 과체중 또는 비만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크푸드 마케팅 얘기가 나온 김에 맥도날드 해피밀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피밀이란 어린이를 위한 메뉴로 작은 햄버거에 장난감을 끼워주는 세트 메뉴를 말하는데요. 원래는 아이들을 위한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위한 거였죠. 장난감에 아이가 정신이 팔린 사이 부모가 편안히 식사하도록 맥도날드가 고안해낸 메뉴입니다.
해피밀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유명 브랜드와 협업을 통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1987년 처음 디즈니와 협업하고 트랜스포머와 텔레토비 등 장난감을 끼워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맥도날드는 이 해피밀 세트 장난감으로 어린이들을 현혹해 정크푸드를 많이 먹게 한다며 비판받고 있죠.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미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설탕세. 설탕세를 시행한 첫 해에 미국 버클리에서는 청량 음료 판매가 21% 감소했고 생수 소비량은 29% 증가했습니다. 나바호 인디언 포호 구역은 더 심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2015년부터 칩이나 탄산음료, 튀긴 음식에 2% 추가 세금을 부과시켜요. 기본 판매세가 5%이니 합하면 7% 세금을 내야 하는 셈. 반면에 과일과 채소는 5% 판매세를 면세합니다. 유럽에서는 1922년 노르웨이를 시작해 핀란드,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설탕세를 도입했는데요. 현재는 멕시코, 말레이시아까지 3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한국도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죠. 통계를 보면은 이 비만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비용이 한 1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당 음료를 만드는 제조와 판매 업체들에게 이 설탕을 통한 단맛을 내기보다는 다른 대체제를 이용해서 단맛을 내게 하는 그런 유인책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비 충원 면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어쨌든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높아질 테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한 설탕세를 막기 위한 로비도 막강해요. 비영리 단체 미국의 알 권리가 밝힌 바로는 코카콜라의 중력이 미국 CDC에 접촉을 하는 한편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도 있었죠. 또한 직접적 로비도 있었는데 코카콜라는 미국 당뇨협회에 14만 달러, 미국 심장협회에는 40만 달러를 후원했어요. 미국 당뇨협회가 탄산음료 줄이기 운동에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터라 더욱 비난이 거셌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과연 내가 선택한 먹거리가 순순히 자신이 선택한 게 맞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만과의 전쟁을 오래전부터 선포한 미국,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